한반도,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서다.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유례없는 폭우, 연이은 태풍, 그리고 사계절의 균형이 무너지는 극단적 날씨 속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태풍은 이제 단순히 여름철의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더 거대하고 더 강력하며 더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앙으로 변모하고 있다. 올해 역시 한반도는 연이어 몰아치는 태풍의 길목에 놓여 있다. 남쪽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들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대륙성 고기압 사이의 미묘한 힘겨루기에 따라 한반도를 향하거나 비껴가는데 최근의 흐름은 점점 더 위험하다. 과거라면 일본 열도 쪽으로 빠져나가던 태풍들이 지금은 한반도 남부와 서부 해안으로 상륙하거나 근접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로 인해 한반도 전역은 거센 폭풍과 집중호우의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기후위기의 전조라 할 수 있다. 태풍의 세기도 달라졌다.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탓에 태풍은 북상 과정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오히려 세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불과 10-20년 전만 해도 한반도에 상륙하는 무렵이면 세력이 약화된 채 열대저기압으로 변하곤 했지만 이제는 중형 이상, 때로는 초강력 태풍의 형태 그대로 한반도를 덮치고 있다. 그 결과 수많은 가옥이 파손되고 농경지가 물에 잠기며 전력망과 통신망까지 붕괴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재앙은 단순히 자연적 변동성 때문이 아니다. 기후변화, 특히 지구온난화가 근본 원인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한 온도 상승은 북태평양 해역의 표층 수온을 끌어올렸고 그로 인해 태풍은 이전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 태풍은 결국 따뜻한 바다라는 연료를 흡수하며 성장하는 괴물과도 같기 때문에 앞으로 한반도가 마주할 태풍의 위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기후변화는 태풍의 경로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시베리아 고기압의 약화, 제트기류의 흔들림, 북극 해빙의 감소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한반도가 태풍의 새로운 통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곧 앞으로 한반도가 태풍의 피난처가 아니라 직격지대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태풍이 불러온 엄청난 비는 곧 홍수와 산사태로 이어지고 이는 곧바로 인명피해와 사회적 혼란으로 직결된다. 특히 도시 지역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빗물이 흡수되지 못해 순식간에 도로가 강으로 변한다. 반대로 농촌 지역은 연이은 폭우와 바람에 농작물이 황폐화되어 생계 기반 자체가 흔들린다. 결국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을 뒤흔드는 종합적 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한반도는 기후변화와 태풍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추석 연휴와 같은 평온해야 할 시기조차 저기압과 태풍의 위협 앞에서는 한순간에 불안과 공포로 바뀔 수 있다. 남은 선택지는 분명하다.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난 대응 체계를 정비하며 무엇보다도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국내적 노력이 절실하다. 한반도의 하늘은 더 이상 예전의 하늘이 아니다. 이제는 예측 불가능한 태풍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만큼 우리 모두가 기후변화의 무게를 직시하고 대비해야 할 때다. 태풍의 위협, 기후변화의 그림자 속에선 한반도 전역은 지금 거대한 기후변화의 충격 속에 놓여 있다. 단순히 계절의 변화가 아닌 기후위기가 불러온 폭우, 폭풍, 가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태풍의 위력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번 전망에서는 한반도의 각 지역별로 예상되는 기상 위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은 전통적으로 태풍의 직접 상륙보다 간접 영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경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예외가 사라졌다. 단기간에 쏟아지는 집중호우로 도심 침수와 지하철역, 지하차도의 물난리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시 구조는 빗물을 흡수하지 못해 하수도 역류와 도로 침수 피해를 가중시킨다. 반대로 농촌 지역은 연이은 폭우와 바람에 농작물이 황폐화되어 생계 기반 자체가 흔들린다. 특히 강원도는 태풍의 직접 타격보다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문제다. 산악지대가 많아 폭우 시 산사태 위험이 크고 영동 지역은 태풍이 동해안을 따라 북상할 경우 강풍과 폭우를 동시에 맞을 수 있다.
특히 영동 해안은 동풍과 태풍의 외곽 비구름이 겹치면 단기간에 200mm 이상 폭우가 내릴 수 있다.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충청권은 기압골과 태풍의 경로에 따라 비 피해가 크게 달라진다. 남쪽에서 북상하는 태풍의 직간접 영향으로 장대비가 잦으며 특히 금강 유역은 범람 위협이 높다. 기후변화로 강수량 자체가 늘어나면서 농경지 침수와 저지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호남 지역은 태풍의 관문이라 할 수 있다. 남해안과 서해안을 통해 진입하는 태풍이 직접 상륙할 가능성이 높아 강풍과 폭우, 해일 피해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여수, 목포, 원도 등 연안 도시는 강풍에 의한 항만 피해, 어선 전복, 해안 침수에 특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전북 내륙은 상대적으로 강풍보다는 호우 피해가 크며 산사태와 농경지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정남. 영남 지역은 한반도에서 태풍 피해가 가장 빈번한 지역 중 하나다. 부산과 울산 등 동남 해안은 초강력 태풍의 상륙 지점이 되기 쉽고 고조 현상과 겹치면 해일 피해가 치명적이다. 경남 내륙은 강풍과 폭우에 취약하며 대구와 경북 내륙은 태풍 세력이 약화되더라도 폭우에 따른 하천 범람 위험이 상존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이 지역은 앞으로도 태풍 직격지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 제주는 태풍의 최전선이다. 해상에서 북상하는 태풍은 거의 대부분 제주를 스치거나 통과하며 최근에는 초속 40m 이상 강풍과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항공편 결항, 항만 폐쇄, 전력망 붕괴 등 사회 전반의 마비로 이뤄질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제주 연안은 태풍의 연료 공급원으로 작용해 한반도 상륙 전 태풍의 위력을 더 키우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결론. 한반도의 기상은 더 이상 안정적인 패턴을 따르지 않는다. 기후변화는 태풍의 크기와 경로를 바꾸었고 각 지역별로 과거에는 드물던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도심 홍수, 강원의 산사태, 충청권의 강수 집중, 호남과 영남의 태풍 직격탄, 그리고 제주의 최전선 역할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기후변화 시대의 한반도는 곧 태풍과 폭우, 그리고 재앙과 공존해야 하는 땅이다. 각 지역은 자신들의 특성과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고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다가올 기후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폭풍이 태어나고 있다. 서태평양 해상에서 새로운 열대저압부가 발생해 빠른 속도로 세력을 키우며 태풍으로 발달하고 있다. 이번 태풍은 이미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35m를 넘어섰고 이동 속도 또한 예년보다 빠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상청과 국제기상기구는 이 태풍이 앞으로 북상하며 일본 남쪽 해상을 거쳐 한반도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태풍의 경로와 전망. 현재 예측에 따르면 이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과 대륙성 고기압의 확장 양상에 따라 경로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난다면 태풍은 한반도 남해안을 따라 직접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고기압이 강하게 버티면 일본 열도 쪽으로 경로가 휘어질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한반도 전역은 태풍 외곽의 비구름대와 강풍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지역별 위험 시나리오. 제주도. 가장 먼저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항공편과 해상 교통이 마비될 수 있으며 초속 40m 이상 강풍과 시간당 100mm를 넘는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남해안 및 영남권은 태풍이 서쪽으로 치우쳐 북상할 경우 부산, 울산 등 대도시는 물론 경남 연안이 직격탄을 맞는다. 해일 피해와 항만 붕괴 영향이 특히 크다. 호남권. 태풍 중심이 남해안으로 상륙하면 광주, 전남 내륙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농경지 침수가 우려된다. 충청권과 수도권. 태풍이 내륙을 관통하거나 북상할 경우 집중호우가 몰려와 도심 홍수와 하천 범람이 재현될 수 있다. 강원도.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면 강풍과 함께 산악지대 폭우가 겹쳐 산사태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후변화의 그림자. 이번 태풍 역시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 기후변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기상재난의 일부다.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탓에 태풍은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한반도 근처에서 세력을 유지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반도가 더 이상 태풍의 피난처가 아닌 직격지대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 새로운 태풍의 접근은 곧 한반도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후변화 시대의 태풍은 그 힘과 경로 모두 예측하기 어려워졌고 그 피해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대비가 아니라 재난을 일상화한 시대에 걸맞은 장기적 대책과 국민적 경각심이다. 하늘은 또 한 번 거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번 태풍은 추석 연휴가 끝나기도 전에 한반도 전역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을지도 모른다. 새로운 태풍은 단순히 한 번의 폭풍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이미 기후학자들은 이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또 다른 열대저압부가 서태평양 해역에서 잇따라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바다의 수온은 여전히 높고 대기의 흐름은 불안정하다. 이는 곧 태풍의 연속 발생, 즉 태풍 러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연속 태풍의 파급 효과. 만약 이번 태풍 이후 또 다른 태풍이 뒤따른다면 한반도는 회복할 틈 없이 재난이 중첩될 것이다. 이미 물에 잠긴 농경지는 추가적인 폭우에 완전히 황폐화될 수 있으며 지반이 약해진 산악지역은 산사태와 토사 붕괴 영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특히 하천과 저수지는 연이은 폭우를 감당하지 못해 범람할 수 있고 이는 곧 전국적인 홍수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적 경제적 충격. 태풍은 단순히 날씨의 문제가 아니다. 항공편 결항, 항만 마비, 철도 지연은 곧바로 물류와 경제를 마비시킨다. 수출입이 지연되면 산업 전반에 타격을 입고 지역 경제는 관광객 감소와 시설 피해로 이중고를 겪는다. 가계 단위로는 재산 피해와 생계 파탄이 이어지고 무엇보다도 인명 피해는 어떤 수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고통을 남긴다. 기후변화 시대의 태풍. 이 모든 현상의 뿌리에는 기후변화가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서태평양 해역은 태풍 제조기로 변모했고 그 결과 한반도는 이제 매년 수차례 초강력 태풍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과거에는 운 좋게 비껴가던 길목이었지만 지금은 태풍의 경로가 한반도를 관통하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고 있다. 결론. 다가오는 태풍은 단순한 일회성 재난이 아니라 앞으로 반복될 새로운 기후 패턴의 일부다. 이제 한반도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며 태풍과 폭우, 그리고 기후재앙은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질문은 명확하다. 우리는 이 거대한 기후재앙 앞에서 무방비로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대비와 적응을 준비할 것인가? 하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고 있다. 9월 27일 토요일 날씨 브리핑. 지상 일기도를 보면 중국 북부에서 다소 차가운 고기압이 남하하고 있습니다. 등압선 간격은 비교적 넓고 이동 방향은 남동 쪽입니다. 이에 따라 북서풍과 북동풍이 혼재해 우리나라로 접근하고 있으나 큰 폭의 기온 하락은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이동 속도가 느리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기단의 성질이 변질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2에서 4도 높게 분포했습니다. 전북 설천봉에서 7.4도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상층 대기의 상황은 다소 다릅니다. 500헥토파스칼, 약 5,500m 고도 상공에서는 한기보다 난기의 영향을 더 받고 있습니다. 붉은 선을 경계로 한기와 난기가 나뉘는데 수도권 상공에는 영하 7도선이, 함경남도 부근에는 영하 11도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부근을 중심으로 한 아열대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수도권까지 뻗어 있어 상층에서는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층 고기압은 낮 동안 하층에서 발달한 구름을 억제하고 흩어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증기 영상에서도 중부지방은 건조한 영역, 검은색으로 나타나며 남부지방에는 높은 구름이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제18호 태풍은 어제 열대저압부 TD로 약화된 뒤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잔여 구름이 곳곳에서 발달하는 모습이 관측됩니다. 제19호 태풍은 하층 순환 중심부에서 대류 밴딩이 강화되고 있으나 주변부 구름은 중하층 구름에 머물러 추가 발달은 어렵습니다. 이동 속도가 느려지고 해수면 온도가 용승 효과로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제20호 태풍은 현재 필리핀 중부 비사야스 제도를 통과 중입니다. 육상 마찰로 구름이 흩어지며 세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아직은 열대조압부로까지 발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태풍 나가사는 9월 18일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제38호 열대조압부로 발생한 뒤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발달에 유리한 환경 속에서 9월 22일 밤에는 초강력 슈퍼태풍으로 성장했고 9월 23일 전성기에는 중심기압 90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58m로 강도 5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9월 25일 광등성 양장시에 상륙한 후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어 어제 오후 열대조압부로 소멸하면서 7일간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이 태풍은 사망 25명, 부상 166명, 실종 25명의 인명피해와 약 1,300만 달러의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제명될 전망입니다. 현재 제19호 태풍 너구리는 도쿄 남동쪽 약 1,370km 부근 해상에서 거의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심기압 98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30m로 강도 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정체하거나 매우 느리게 북동진하면서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찬 해수가 솟아오르는 용승 효과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일 오전부터 이동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세력이 강화되어 9월 29일 아침에는 중심 풍속 초속 40m, 강도 3으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이후 편서풍대를 타고 이동하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전선대를 만나 온대적 기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0호 태풍은 필리핀 중부 비사야스 제도를 지나며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심 기압은 980 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30m, 강도 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중부 섬들을 통과한 뒤 남중국해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세력이 발달해 9월 29일 밤 하이난섬 남쪽 해상을 지날 때 중심 풍속이 초속 40m, 강도 3으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어 9월 30일 오전 베트남 중북부 타인호아이안 부근에 강도 3으로 상륙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지역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에서 내려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고기압은 따뜻한 서해 바다오바 상층의 아열대 고기압을 만나 기단의 성질이 변질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고기압이 남동진하면서 북동기류가 유입돼 팬 현상으로 서쪽 지역과 영남 지방의 기온이 다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22에서 30도로 다소 더우며 특히 영남 중남부 지역은 28에서 30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해안과 제주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국시정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9월 27일 토요일, 내일 아침에는 다소 한랭한 고기압이 북한 지역으로 내려오며 우리나라에는 동풍기류가 유입되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상층 한기의 유입과 아열대 고기압의 남하로 대기가 불안정해져 남해안 지역에는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되면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13에서 23도로 평남보다 3에서 4도 높음. 낮 기온은 동해로 이동하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풍이 불며 팬 현상으로 서쪽 지역과 영남 지방은 27에서 30도로 더운 날씨 예상. 밤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 가능. 주요 도시 낮 최고 기온 서울 29도, 인천 27도, 춘천 28도, 강릉 28도, 대전 28도, 대구 30도, 전주 29도, 광주 30도, 부산 30도, 제주 30도, 울릉도 독도 27도, 미세먼지 농도, 전국 대부분 지역 좋음. 9월 28일 일요일. 중부지방은 아침 맑다가 차차 흐려짐. 남부지방 및 제주도는 종일 흐림. 아침 기온 15에서 22도, 낮 기온 25에서 30도. 예상 강수. 새벽 00시에서 06시, 전남 남해안 제주도 비. 낮 12시에서 20시, 전락관 가끔 비. 늦은 밤 21시에서 24시, 충남 빗방울 0.1mm 미만. 예상 강수량 전남 해안 10에서 50mm, 전남 내륙 광주 5에서 20mm, 제주도 10에서 60mm. 짙은 안개 주의. 새벽부터 오전 00시에서 09시, 경기 남부, 강원 내륙, 충청 내륙 가시거리 200m 미만. 그 밖의 지역도 가시거리 1km 미만 안개 가능. 주요 도시 기온. 아침 최저 서울 20도, 인천 20도, 춘천 16도, 강릉 19도, 대전 19도, 대구 19도, 전주 21도, 광주 22도, 부산 22도, 제주 25도, 울릉도 독도 21도. 내륙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전망. 9월 29일 월요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7에서 23도, 낮 기온 21에서 28도, 새벽 00시에서 06시, 전국 대부분 비, 중부지방 밤 18시에서 24시에 비 대부분 그침. 9월 30일 화요일. 중부지방 대체로 맑음, 남부지방 및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짐. 아침 기온 15에서 22도, 낮 기온 24에서 28도. 새벽부터 오전, 전남권, 제주도 비 가능. 10월 1일 수요일.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16에서 20도, 낮 기온 24에서 28도. 10월 2일 3일 목 금요일.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구름 많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5에서 21도, 낮 기온 24에서 28도. 제주도는 10월 3일 오전 비, 10월 4일에서 6일, 토 1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10월 4일 토요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전라권은 대체로 맑음. 아침 기온 15에서 21도, 낮 기온 24에서 29도.